이프제들은 평소에는 순둥인데 빡쳐서 눈이 돌았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싸늘하다. 도른자인가? 저번 MBTI 시리즈 댓글에 ISFJ에 대해서 도통 모르겠다, 궁금하다, 얘네들이 어렵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준비해온 이프제 이상형과 연애 특집 빠밤! 첫 번째, 이프제 그들이 알고 싶다. ISFJ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게 이 사람들은 평소 행동과 마인드가 빡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온도차가 되게 심한 MBTI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지 않았던 이프제를 본 사람과 완전히 눈이 돌아있는 이프제를 본 사람의 평이 굉장히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평소에 이프제가 어떤 모습이냐면 좀 나쁜 말로는 노잼 휴먼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고 좋은 말로는 만나는 사람한테 웬만큼 다 맞춰주는 성격이라고 종합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ISFJ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모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 얘기하는 것보다는 남들한테 맞춰주는 대화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데다가 사람들한테 내세우는 자기 주장이 강한 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잔잔할 때의 모습은 남자든 여자든 좀 무난하고 밋밋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방어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이프제들이 얼핏 보면 되게 평화주의자처럼 보이지만 딥한 면을 보면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은 스타일이에요. 털털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뭐 저런 것까지 걱정하지? 왜 저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단 말이야. 그만큼 세심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괜히 자기 주장이나 기분을 드러내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감정이든 뭐든 표현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프제들이랑 소개팅을 했다, 처음 만났다, 번호를 땄다, 이런 경우에 이프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말이나 손톱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남자의 경우는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이티제 남자의 경우에도 여자한테 한번 씹히고 나면 다시 손톱을 하는 강한 호감을 드러낼 확률이 적은 편이라서 마음을 떠보겠다고 이티제들한테 손톱을 안 보내고 손톱이 오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얘네들이 연락을 씹고 다시 연락을 해오는지 확인하는 일은 되게 소득 없는 떠보기가 될 수 있어서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티제들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안 할 거거든. 그럼 이티제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 어떻게 읽을 수 있냐? 이 사람들은 말로 비롯된 것들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얘가 나한테 얼마나 자기 얘기를 하고 달달한 말을 하고 연락을 하는 걸로 호감을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나한테 세심하게 챙겨주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 이티제들이 세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진짜 엄마 새처럼 사소한 것들을 챙기거든요. 큰 걸 챙기지도 않아. 그냥 사소한 것들을 챙겨. 이걸 보고 그 사람의 호감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프제한테 다가가기. 여러분들이 이프제랑 소개팅이 잡혔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이프제라는 걸 알았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딱 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화 주제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프제들은 안지 얼마 안 된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대화 주제를 리드하면서 상대방이 얘기를 꺼냈을 때 더 편하고 가깝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대화를 리드하지 못하면 어색한 정적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대화 주제들이 좀 있어야 되겠지. 겨울 끝난 줄 알았는데 요 며칠 바람 너무 불더라. 그죠? 난 추위를 좀 타는 편이라서 여름 휴가 안 쓰고 겨울 휴가 쓰거든요. 이프제는 추위 많이 타요? 이런 식이야. 대화 주제를 먼저 던지면서 여러분에 관한 정보를 저 사람한테 자꾸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이프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을 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를 챙겨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경계나 방어가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소스를 자꾸 줘야 점점 더 편하게 경계를 허물게 돼요. 아는 사람이 경계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거기다가 F다 보니까 팩트나 진취적인 미래보다는 살짝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대화 주제들이면 완벽하지. 기초 변형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시간인데 이프제들은 전반적으로 사람 간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주는데 속도가 살짝 느린 편이거든요. 천천히 알아가보고 만난다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게 이프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여유롭게 먹어줘야 여러분들이 안달이 덜 나겠죠. 만약에 서로 안지 얼마 안 된 사이라면 말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프제한테 말을 놓자고 권했을 때 얘네들은 덥석 물지 않고 말을 원래 잘 안 놓는 스타일이라서 나중에 친해지면 놓을게요.
이렇게 한 발 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뭐야 얘 나한테 관심이 없나? 성급기 하는 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쫄지 말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이프제드 기준에서는 이게 좀 빠르다 싶으니까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소심하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요. 얘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관계 발전이 평균보다 살짝 느린 편이라서 우리도 악셀을 천천히 밟아줘야 돼요. 3번 만나고 사귀자. 그럼 이프제들은 또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해.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대체 내가 어디가 좋은 거지? 왜지? 뭐 사귀기 전에 지쳐.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썸 기간을 여러분들의 평균보다 살짝 더 늘리고 격한 플러팅은 이프제들한테 할 때는 좀 자제를 해줘야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가까워지는데 문제가 없어요. 조심할 거 다 알려줬잖아. 3번째, 이프제가 홀리는 포인트. 이렇게 서서히 가까워졌다면 이제 본격적인 플러팅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직접적인 걸 싫어한다고 했지 2번 방법대로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면 서로 밍숭맹숭해서 결국 루즈해지기 딱 쉽거든요. 이프제들한테는 살짝 뜸들이는 플러팅이 좋은데 같이 걷거나 드라이브 할 때 있잖아. 아 되게 좋다 라고 그냥 뱉으면 돼. 그럼 그쪽에서 뭐가 좋은지는 물을 거 아니야. 그때 그냥 같이 있으니까 딱 이 정도. 주어를 빼고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주어를 나중에 대답하면 네가 너무 좋다. 너랑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런 부담스러운 플러팅이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써먹어봐요. 과장하거나 크게 부풀리지 말고 그냥 툭 던지면 돼. 이게 포인트거든요. 내가 너를 본격적으로 꼬시겠다. 이런 식으로 힘이 바짝 들어가 있지 않은 플러팅을 던져줘야 이티제들은 아,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관계가 발전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쯤하면 느낌 왔죠? 이프제들은 자극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디스하거나 놀리면서 높은 위치를 잡는 티징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이 너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때 입었던 원피스가 훨씬 더 나은데? 오늘 화장했네? 어디 공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 훨씬 더 재수없게 표현하긴 했어요. 이런 유의 티징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비난하거나 놀리거나 공격하는 것들은 예의 있는 걸 좋아하는 이프제들한테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난한 이프제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꼭 물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어떤 남자를 싫어하는지, 어떤 여자를 싫어하는지 극혐하는 스타일을 알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이프제들은 순둥순둥해서 남들한테 맞춰주는 걸 자기들도 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잘 맞춰주기도 하지만 한 번 빈정이 제대로 상한다거나 스트레스가 한계에 들어서면 사고들이 되게 폐쇄적이고 초부정적으로 돌변하거든요.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이티제가 만나는 썸남 썸녀가 이 영상을 못 보고 이티제들한테 티징을 여러 번 반복했다면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서 이티제들은 아 맞아 전에 만났던 애도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가스라이팅 했는데 걔 진짜 쓰레기였잖아.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 경우를 살피지 못하고 오롯이 자기의 비관적인 기억과 연결 지으면서 한순간에 상대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이프제가 엄청 차가워져. 싸늘해. 그러니까 그들의 발작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면 썸 타고 알아갈 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스타일 있어요? 라는 질문으로 그 버튼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프제들은 배려 깊고 세심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줄 거야. 알겠죠? 이 3가지 포인트로 이프제와 달달한 썸을 무사히 탈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